비허가성으로 누구든지 비트코인에 관심이 있다면 이 공간에 와서 그냥 같이 공부하고 서로 놀 수 있는 놀이터 같은 거를 좀 만들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때 당시는 최대한 많은 사람을 퇴사시키자가 저의 좀 목표였었거든요. 그랬을 때 좀 더 너가 원하는 삶이 뭔지 그거를 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는 커뮤니티? 근데 그거 뒤에는 사실은 블록체인 기술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문영훈이라고 하고요. 지금은 이제 CDT DAO라는 DAO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부터는 제가 비트코인을 처음 접하게 돼서 이것이 사실은 사회적으로 사회의 어떤 우리의 구조 같은 것들을 더 좋게 혁신할 수 있는 포텐셜이 많다,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군대에서 같이 만난 하시은 그때 당시에 이제 공동 대표였었는데 그 비트코인 얘기를 같이 계속 하다가 그때 이제 2017년도에 이제는 유튜브 방송을 시작했어요. 그때 좀 재밌는 질문을 던졌는데 비트코인이나 블록체인답게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약간 이런 대화를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랬을 때 비허가성이라든지 분산화된 방식으로 사는 방식은 어떤 것인가? 이런 걸 많이 고민을 하게 됐고 그 당시에 이미 모든 직업들이 저희는 다 프리랜서화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한 2017년부터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는 저희한테 문의가 많이 들어오는 친구들 저희 그냥 집으로 무작정 초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비허가성으로 누구든지 비트코인에 관심이 있다면 이 공간에 와서 그냥 같이 공부하고 서로 놀 수 있는 놀이터 같은 거를 좀 만들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확장이 돼서 제가 논스라는 커뮤니티를 이제 같이 공동 창업을 하게 되고 한 2년 정도, 2, 3년 정도 이 대표로 블록체인 커뮤니티를 이제는 운영을 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이제 CDT DAO라고 해서 이제는 좀 더 이러한 블록체인적인 방법론들이 다양한 분야에 적용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거를 이제 다양한 분야에서 이 블록체인을 잘 갖다 쓰실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좀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시 돌이켜 생각해 보면 어떤 그 DAO라는 그 조직 구조가 요즘에는 어떻게 보면 유행이고 많이 얘기가 되는데 그거의 어떤 좀 초기 버전인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비허가성이라는 거는 그런 의미였었던 것 같아요. 좀 더 개인한테 힘이 실리는 것 같았었어요. 그게 분산화랑도 관련이 있고 넌 이거 해!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 이거 하고 싶어! 라고 먼저 바텀업 방식의 프로포저를 내주는 약간 이런 것이 저희는 또 DAO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는 어땠냐 보면은 정말 지금 개발하는 친구들이 한 50평 정도 되는 작은 강남의 그 빌라였었어요. 그쪽에 계속 땅바닥에 다 널브러져서 약간 난민 캠프 같이 이렇게 생활한 게 저희한테 이제 비허가성이었었고, 근데 내 비트코인을 좋아하는 어떤 그런 조건만 있다라고 한다면 누구든지 와서 이제는 살면서 이제 비트코인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커뮤니티를 강하게 만드는 요인은 공동의 문제의식이라는 생각이 많이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그냥 친목 도모회 같은 커뮤니티도 많겠지만 정말 오래가고 어떤 강력한 사회 문화적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커뮤니티는 그 핵심 문제의식이 얼마나 통일되고 강력한가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저희는 당연히 비트코인 커뮤니티였으니까 비트코인의 문제의식을 이렇게 내려받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의 문제의식이라고 하면 이제는 중앙화된 어떤 국가가 모든 것을 컨트롤하는 이제 어떤 그런 화폐 시스템에 대항을 해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좀 더 어떤 그런 어떻게 보면 반항적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지금 사회 시스템이 과연 최선인가에 대해서 좀 질문하려는 자세를 가진 친구들이 많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서 지금 저희가 그때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는 이제는 업무의 미래였었어요. 저희가 주식회사에 들어가서 회사에 소속돼서 내가 지분을 갖지 않은 채로 근데 오너십은 있는 것처럼 일을 하라고 강요를 받고
9 to 6, 10 to 6로 자기의 어떤 시간의 대부분을 이제는 회사에 할애를 하고 자기의 아이덴티티가 그쪽에 묶이는 걸 너무 많이 본 것 같아요. 그랬을 때 나는 어느 회사에 다닌다면 그 회사 직원이다라는 아이덴티티가 어떻게 보면 너무 강력하게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보면 많은 분들은 사실은 한평생 그 아이덴티티에 갇혀 살면서 정말 정작 자기가 꿈꾸고 좋아했던 거는 하지 못하는 어떤 이런 것들이 저의 눈에 많이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저희는 이 비트코인이나 블록체인이라는 기술과 현재 사람들이 일하는 방식 그 두 개에서 좀 많이 영감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저희가 그때 당시에는 최대한 많은 사람을 퇴사시키자가 저희의 좀 목표였었거든요. 그랬을 때 좀 더 너가 원하는 삶이 뭔지 그거를 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는 커뮤니티. 근데 그거 뒤에는 사실은 블록체인 기술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제 오피스텔에서 시작을 했었어요. 그래서 2명이서 먹고 자면서 하다가 이제는 그 다음에는 강남에 있는 50평 정도 되는 빌라를 빌렸었고 그 다음에는 그 강남에 이제 건물 전체 하나를 빌렸었고요. 제가 있을 때까지는 4채 정도를 운영을 했습니다. 한 80에서 100명 정도 됐었고요. 딱 당시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고 아마 누구는 들어오고 누구는 나가고 이게 돼서 아마 논스를 거쳐간 친구들은 1000명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수백 명 정도는 되고 많은 기업들도 또 약간 논스에서 먹고 자고 한 친구들이 또 많은 기업들을 창업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논스 커뮤니티에서 제가 배웠던 거는 뭐냐면 엄청 그 강력한 문제의식을 갖는 어떤 니치한 커뮤니티가 이제 성장하는 과정을 본 것 같아요. 운이 좋았던 거죠. 왜냐하면 이 친구들이 관심을 가졌던 분야 자체가 처음에는 매우 좁은 어떤 분야였지만 이게 큰 재정적인 성공을 가져다 주면서 많은 관심을 가졌었잖아요. 그랬을 때 이 방법론을 봤을 때 다른 분야 기존의 논스는 좀 더 기술과 금융 쪽에 초점이 됐다라고 한다면 CGT는 그때 배웠던 것들을 이제는 사회의 각 분야에 좀 적용을 시키는 역할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게 블록체인이 많은 비판의 직면을 하는 게 사실은 기술을 위한 기술이고 금융을 위한 금융이고 실제 생활에 어떻게 이게 긍정적인 임팩트를 주느냐 부분에서 많은 비판이 있어요. 그랬을 때 2021년을 기점으로 저희는 이제 블록체인 기술이 실제 우리 현실 세계의 문제의식과 결합이 됐을 때 이제 저희는 좀 큰 어떤 화학작용, 어떤 큰 에너지를 또 내고 이제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가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거기에 대해서 사실은 재미없는 답변이 준비가 돼 있는데 엄청 저희의 방법론은 사실은 좀 더 고전적인 거에 집중하자입니다. 그러니까 미래가 왔다고 때문에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가 모든 게 변하는 세상에서 변하지 않는 거에 집중해야 된다라고 말을 했는데 사실 저는 그게 정말로 맞는 말 같아요. 요즘 시대 다들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트렌드가 변하고 앞으로 어떻게 될 거다 그러니까 이런 말들만 너무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정작 저희는 오히려 그리스 로마 철학을 같이 공부를 하고요. 지금은 이제는 뭐 맥클루언부터 시작해서 키틀러에 이르는 어떤 매체 이론도 같이 공부를 하고 있고요. 매우 고전적인 데에서 답을 찾자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랬을 때 오히려 기술적인 것들, 트렌드를 잘 아는 것들은 물론 중요하지만 저희는 이때 해야 되는 질문들은 저희는 오히려 인간으로서 어떤 것들이 우리한테 필요한가? 약간 이런 질문들을 많이 던지게 되는 것 같고요. 어떤 철학적인 부분에서 많이 오히려 저희 같은 경우는 많이 또 이제는 답변을 좀 찾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더라도요. 다오라는 게 개개인들이 모여서 결국에는 커뮤니티를 만든 거잖아요. 근데 전 세계 어디를 보더라도 이 개개인들의 스토리가 잘 담겨 있는 다오는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논스 웹사이트에 가보시면 이쪽에 사는 사람들이 누가 살고 있는지 이 인터뷰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이 한 사람 한 사람은 어떠한 인생을 살았고 어떠한 가치관으로 인생을 살고 있는지, 아까 말씀드린 저희는 그냥 핵심 포인트에 집중을 하는 것 같아요. 다오라는 거는 뭐냐, 옛날 주식회사 구조와 같이 어떤 탑다운 방식으로 모든 게 정해지는 게 아니라 누가 오는지에 따라서 유기적으로 분산화된 형태로 진화할 수 있는 조직 구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다오라는 게 본질적으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냥 다른 거 트렌드 다 떠나서 다오라는 게 뭐냐, 진짜 좋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커뮤니티다. 그랬을 때 내가 정말 하고 싶었는데 못했던 것들을 이제 NFT와 다오라는 도구로 뭔가 할 수 있는지, 약간 이런 측면에서 좀 더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오에 제가 봤을 때 핵심 중에서 몇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직원이 아니라 주인이다라는 게 많이 달라지는 것 같고요. 그랬을 때 회사에 이제 내가 지분이 없었는데 다오 같은 경우는 커뮤니티를 같이 키워나가는 사람들에 대한 일단 일종의 이제 문화 지분이 이제 토큰의 형태로 부여가 돼서 단순히 어떤 노동소득 이외에도 어떤 그러니까 문화자본으로 인한 어떤 그런 자본소득까지도 얻을 수 있게 만드는 게 제가 봤을 때 중요한 요소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개인한테 힘이 실리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구체적인 의미인데 그냥 단순히 구호만 개인이 이게 힘을 실어준다 이게 아니라 아예 그 절차 자체가 사실은 바텀업 방식이 메인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옛날에는 좀 더 회사에 어떤 목표가 있고 이거를 한 명 한 명의 구성원들이 수행하는 역할이었다고 한다면은 여기서 핵심이 되는 거는 바텀업 프로포절입니다. 그랬을 때 이제는 다오라는 거는 공동의 자금을 운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랬을 때 멤버들이 뭐 예를 들면 돈을 넣어가지고 뭐 한 100억 정도의 공동 자금을 만들어 놓고서 각각의 사람들이 이 활동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저희 커뮤니티 다 같이 커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예산은 한 5억 정도 필요할 것 같고요. 이러한 거에 따라서 한번 해보고 중간에 리뷰가 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제안을 주고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 이거에 대해서 투표를 하게 됩니다. 투표를 하게 돼서 통과가 되면 이쪽에 실제로 스마트 컨트랙트에 의해서 이제는 공동 자산이 이제는 배분이 되고, 그러니까 그래서 제일 핵심은 좀 더 바텀업 방식으로 일어나는 제안의 형태가 좀 핵심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게 사실은 맞는 말씀이시고요. 돈이 많은 사람들이 투표권을 많이 갖는 방식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그게 꼭 그렇게만 설계될 필요는 또 없거든요. 오히려 좀 더 부의 재분배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좀 복잡하게 생각하는 개념들이 많습니다. 근데 말씀하시는 게 너무 맞는 내용이고 현재 많은 다오들이 너무 많은 문제를 겪고 있어요. 그랬을 때 포텐셜은 너무 크지만 이게 잘 돌아가는 다오가 맞냐라고 하면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 문제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돈은 많이 넣는데 그 다음에 또 일을 안 해요. 그러니까 돈만 넣어놓고 그냥 누군가는 이제 공유주의 비극인데 누군가는 일을 해서 이 공동 이거를 커뮤니티를 키우겠지. 그러다 보면 나는 이제 당연히 돈은 벌겠지. 약간 이런 마인드로 사실 돈만 넣어놓고 일을 안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랬을 때 저희는 좀 더 다음 단계의 다오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그러한 것들이 좀 더 명확하게 좀 분리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돈으로 기여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 정말 어떤 시간과 마음으로 기여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 시간과 마음으로 기여하는 사람들한테 프리미엄을 줄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많이 있어요. 이게 도구기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토큰 메커니즘을 짜느냐에 따라서 내가 이 정도의 시간과 마음을 썼을 때 이제는 그런 더 좋은 보상이 나갈 수도 있고 아예 두 개를 분리해 버릴 수도 있습니다. 사회 경제적인 구조 자체가 핵심이 약간 다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자기 아이덴티티를 이제 형성해가는 방법, 이제는 경제적으로 자기 경제 활동을 하는 방법이 사실은 주식회사 이제는 구조랑 많이 연관이 돼 있고, 그게 어떻게 보면 주주자본주의, 신자유주의와도 많이 맞닿아 있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저희는 다오라는 형태로 좀 더 이제는 커뮤니티적인 형태로 사람들이 더 많이 이제는 전환이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어떻게 보면 사회 경제적인 어떤 구조의 어떤 진화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자기가 어떤 회사에 소속돼서 일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동호회 활동을 하면서 돈을 버는 세상이 저희가 좀 더 어떻게 보면 직관적으로 좀 이해되는 그런 세상이고, 어떻게 보면은 이상주의적으로 들릴 수도 있겠지만 NFT라는 다오 도구의 어떤 강력함이라든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시면은 저는 충분히 또 가능한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람마다 너무 다 다를 것 같아요. 근데 저가 이제는 33살인데 제 주변 친구들은 이제는 그냥 간단한 질문을 던져요. 회사에서 행복하니? 그러니까 어쨌든 직장인 관점에서는 더 이상 많이 행복한 것 같지 않다라는 답변이 너무 많이 나오고요. 너무 많이 나의 걸 하고 싶어 라는 말을 너무 많이 합니다. 이제는 그런 어떤 시대 상황을 봤을 때 사실은 이제 다오라는 많이 느껴져요. 그랬을 때 블록체인이나 다오라는 거는 회사에서 시키는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좀 더 자발적으로 내가 원하는 거를 제안할 수 있다. 근데 그게 더 누구한테는 더 잘 맞고 누구한테 또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더 쉬운 길이냐 다오가, 그러면은 저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더 행복한 길이냐 하면은 맞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리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근무나 일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어느 조직 구조에서 일할 건가라는 문제인 거고요. 사실 저희의 어떤 시대 정신이나 상황이 업무를 통해서 나의 자아 실현이 어떻게 보면 정말 잘 되지 않으면은 사실 많은 사람들이 퇴사를 하는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저는 약간 그런 좀 시대 상황들, 약간 그런 측면에서 저는 회사보다는 다오 형태로 빠르게 이동을 할 것이다. 왜냐면 직접적으로 느껴지는 게 그 자유롭고 싶고 정말 자기의 자아 실현과 재정적인 보상을 일치하고 싶어하는 니즈가 너무나도 크거든요. 근데 저는 이 도구가 조금이나마 조금씩 테스팅을 해보니까 이런 거를 채워줄 수 있는 힘이 강력한 것 같아서, 이게 몇 개의 성공 스토리가 되면은 제가 봤을 때는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것을 저희는 이제 2022년도에 그걸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러니까 이런 크립토가 단순히 막 돈 많고 막 투기를 위한 게 아니라 진짜로 잘했을 때 실질적인 가치 창출까지 이어질 수 있겠구나. 이거를 좀 보여드리고 싶고요. 어떻게 개인이 이제는 기후변화 막는 행동을 이제는 다 같이 해서 지구를 같이 구할 것인가. 약간 이러한 질문들로, 그래서 블록체인이 우리가 지금 인류가 처한 가장 큰 문제인 지구온난화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를 좀 쇼케이싱 해주고 싶은 게 저희 이제 2022년도에 어떤 좀 목표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조만간 2022년에는 뭐 저희가 됐든 다른 다오가 됐든 좀 그런 결과들이, 좋은 케이스들이 나와주면 근데 그거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좀 따라할 수 있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